네, 외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WM의 유동원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2부에서 항상 찾아뵀었는데 이번 주에는 1부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보다 심도 깊은 도움 말씀 기대를 하고 있겠는데요. 이 시간 이슈를 또 저희가 쪼개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시작된 이후에 2주 만에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0%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가총액 가장 큰 폭으로 증발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이 가장 큰 원인이 됐었죠.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먼저 전반적인 정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금까지 올해의 흐름을 말씀하신 대로 들여다보면은 위안화 절하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중국 외환 보유고가 감소를 하고 불안 심리가 강화되고 또한 중국 증시의 급락 이렇게 되니까 중국 소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대부분의 외국계,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위안화 예상치를 향후 1년 동안에 6.8 내지 7, 심지어는 최근에 7.3까지 간다고 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이렇게 되니까 그 전 저점이었던 2,85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3,000을 깨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 숫자를 놓고 보시면은 그 2016년에 지금 현 시점이 한 3.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는 그 제일 고점이었던 4조 달러 대비해서 거의 17%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2008년에 있던 한 1.7조보다는 2배 이상이라서 괜찮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서 네, 불안 심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 기초은행, 홍콩은행 간의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30%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이 이제 2013년에도 금융위기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국내의 금리가 거의 30%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소비가 상승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소비가 올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면서 유가 차트를 보시면 뭐 급격하게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달러 이하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위안화 절하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하가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될 수 있으면 환율의 결정권을 역내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안화의 단계적인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정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처음으로 1월 8일 날 그 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지난주에 한 번 더 또 절상하는 모습, 2번이나 이렇게 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조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글로벌 이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뭐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중국발 악재였는데 중국발 악재를 풀어보니까 국제유가 물론 공급 측의 요인도 상당히 있지만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물론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성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위안화의 절하 문제가 글로벌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안화 절하가 좀 멈춰야 된다라고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다만 또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라든지 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의 추가 절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위안화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국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올해는 계속적으로 절하가 될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4, 4분기까지 한 7 정도까지 갈 거다는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강도는 지금 점차적으로 약해질 거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높은 지수에 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보시면 국고채 금리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을 보시면은 2020년 예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5년, 4년 뒤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중국 환율은 크게 절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는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고 또한 국고채 금리도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단기적인 요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의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제조 PMI 지표인데요. 이것이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을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삼각권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4.4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중국 경제 펀더멘탈은 튼실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내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1.6%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한 10.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서 지금 11.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가계부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아까 차트에 나왔었는데 일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상승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절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지만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만큼 수입 단가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무역 수지도 그렇고요. 지금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네. 만약 위안화 절하 계속 일어난다는 말은 수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더 약세를 만들어야지 수출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지만 만약에 위안화가 안정을 찾는다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놓고 보시면 지금 중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제조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번 주에 4,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작년.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만약에 높다면 그만큼 시장을 안정을 찾을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가 AIB 그렇죠. 은행 예. 기념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발언을 한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에 경제 성장률 7% 정도를 달성을 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 수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네. 소비가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4,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큰 차이가 없이 한 6.8% 정도 성장이 나온다면 네. 그만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심지어 그 GDP 성장률이 3% 이하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들이 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월말이 되면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고 또 뭐 월 초가 되면은
기업 실적들도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그래도 지난해 성장률이 한 7%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또 해외에서 이를 믿지 않고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3, 4%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항상 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중국 정부가 이걸 우리가 흔히 그냥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 증권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서킷 브레이커와 관련해서도 불신감을 더욱더 키우는 요인이 됐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믿음이 네. 참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작년 3분기까지 6.9% 정도의 성장률이 네.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를 거의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거의 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왔던 언론 얘기를 보면은 네. 실질 성장률이 3% 미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고 어떤 곳은 대부분 뭐 아무리 높게 잡아야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 심리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현상인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3%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중국이 그 정도가 돼야지만 결국 위안화 절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겠죠. 하지만 지금 판단하면은 보시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좀 네.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행지수가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중국 정부가 마사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OECD 기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중국 경기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에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3천이 깨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도 불안 심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2,850까지 지수가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텐진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다. 뭐 이런 루머까지 돌면서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연간 단위로 중국 기업들이 실적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는 연말이 되면은 자기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폭이 한 3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작년에 2,850이라는 것은 올해 3,150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 심리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또한 지금 보시면은 그 GDP 대비 했을 때 시가총액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나누기 GDP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미국을 놓고 보시면 거의 107%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이 지금 6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 불안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제 지표만 안정을 찾아준다면 여기에 또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안정을 찾고요. 이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좀 안정을 찾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상당한 원인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경제지표 부진도 악재성 요인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산업 생산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네. 따라서 지금 소비자 기대 심리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튼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놓고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4%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소매 판매는 2%대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아마 3%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에너지 섹터의 문제를 많이 들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에너지 섹터의 문제를 계산해 봤을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0.73%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셰일가스 비중 관련된 것의 시총이 전체 시총의 한 1.12%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경제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 WM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